설 명절을 치르고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셨길 바랍니다. 명절 전에 치러졌던 2021-22 시즌 23라운드 정리 영상 조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로나와 볼로냐의 경기로 출발했습니다. 베로나의 2대1 승리였습니다. 오르솔리니의 골로 먼저 앞서갔던 볼로냐였습니다. 하지만 카프라리가 동점골을 만들어낸 이후에 칼리니치가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갑작스레 3연패에 빠진 볼로냐인데요. 그 3연패 기간 동안 딱 2골을 기록했는데 모두 오르솔리니의 골이었습니다. 한편 한때 베로나의 상승세를 이끌던 시메오네는 완전히 폼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꽤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모조리 허공으로 날리고 말았죠. 놀랍게도 베로나는 리그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 중간에 땜빵으로 부임했지만 예전 이반 유리치 감독 못지않은 지도력을 선보이고 있는 이고르 토르 감독이 돋보이는 베로나입니다. 다음 제노아와 우디네스의 경기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셰브첸코 감독의 후임으로 결정된 알렉산더 블레신의 감독 데뷔전이었는데요. 확실히 제노아는 이전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디네스를 압도했는데 특히 우디네스는 이번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이 문제였던 제노아, 숱한 찬스들을 아쉽게 날려먹으면서 결국 경기를 압도하고도 무승부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와, 근데 에쿠바는요, 제가 봤던 공격수들 중에 역대급 최악의 선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을 못 넣는지 이번 시즌 19경기를 뛰면서 아직까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쿠반도 지난 시즌 터키 리그에서 리그 10골을 집어넣었던 바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죠. 무리키도 리그 18골을 넣는 그곳. 도대체 터키는 어떻게 생겨먹은 리그일까요? 터키! 그래도 감독 교체 이후 어느 정도 희망은 보였던 제노아였습니다. 다음은 인테르와 베네치아의 경기입니다. 인테르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네치아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로메로 골키퍼에 이어서 아라무, 부시우 등의 핵심 선수들이 빠지게 됐고요. 합스나 마초키 등의 선수들까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반면 인테르는 베스트 멤버를 총출동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인테르의 대승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베네치아가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슈크리냐르가 완전히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내준 아쉬운 골이었죠. 그래도 바렐라의 골로 동점을 빠르게 만들었던 인테르. 이후 아쉬운 찬스들을 여러 차례 날렸는데요. 특히 제코가 이번 경기에서는 쭉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코의 뚝배기만큼은 경기 내내 괜찮아 보였습니다. 공중볼도 잘 따내줬었는데요. 결국 뚝배기로 역전골을 박아버립니다. 대가리가 좋은가? 최근 약간 주춤했던 제코는 6경기 만에 골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막판에 인테르의 대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탈란타에서 윙백 고젠스를 데려오면서 확실하게 전력 보강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라치오와 아탈란타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라치오 입장에서는 이기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탈란타 전력이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테보어, 파샬리치, 코프메이너스, 데룬, 말리노프스키, 무리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빠지게 됐고요. 거기다가 일리치치, 자파타까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골키퍼와 센터백 3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리에서 주전 선수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경기를 치르는 도중엔 미란 축구까지 햄스트링 부상이 올라오면서 결국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2군급도 안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 나온 아탈란타에게 유효 슈팅을 딱 한 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라치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에 거의 손을 놔버린 로티토 구단주 역시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물론 화려하게 망해버린 무리키 때문이겠지만요. 나 같아도 돈을 쓰고 싶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칼리아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 전 피오렌티나에게는 큰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블라우비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 피오렌티나는 공격수 자리에 새로 영입한 피용택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전반 8분 만에 큰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드리오 솔라가 PK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프리킥으로만 2골을 넣었던 비라기가 PK를 차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칼리아리가 먼저 골을 넣었죠.
이후 피오렌티나의 악재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드리오솔라가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PK를 내주는 동시에 퇴장까지 당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칼리아리가 실축을 했죠. 그리고 소틸이 가까스로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피오렌티나의 블라우비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블라우비치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유벤투스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간 블라우비치는 피오렌티나의 유럽 대회 진출을 돕겠다는 주댕이를 여러 번 털어왔지만 알고 보니 전부 다 족가는 소리였죠.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 피오렌티나는 급하게 대체자로 아르투로 카브라를 영입했는데요. 얼마나 블라우비치 대체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나폴리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 나폴리가 4대1로 이겼습니다. 그 존멋이던 주앙 제수스가 해냈습니다. 이번 경기 주앙 제수스가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보나촐리가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엘마스가 PK를 유도했던 나폴리. 메르텐스가 이걸 잘 집어넣었고요. 급기야 센터백 라흐마니까지 골을 추가했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운이 조금 없기도 했는데요. 베셀리가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또 한 번 PK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옐로카드가 나오게 되면서 베셀리는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이 카드를 받을 정도로 고의성이 있어 보이진 않았단 말이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인시네가 넣습니다. 이번 골은 나폴리에서 인시네가 기록한 115번째 골이었습니다. 이제 인시네는 마라도나와 동률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다음 스페지아와 삼프도리아의 경기는 스페지아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베르데의 딱 한 골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였는데요. 스페지아의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 그 상승세에 힘입어 스페지아의 티아고 모타 감독은 1월에 감독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삼프도리아의 새 감독 지안파올로는 부임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자신의 전술에 맞춰 칸드레바를 2선 공미로 기용하는 모험수를 뒀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미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는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인테르에서 센시를 임대해왔는데요. 건강하기만 하다면 무조건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건강이 제일 어렵죠. 인테르에 있었던 2년 반 동안 센시는 무려 11번의 부상을 당했던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경기 토리노와 사스올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나브리아의 골로 먼저 리드했던 토리노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더럽게 없었는데요. 사스올로를 상대로 완벽하게 압도했지만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고 골대만 무려 3번을 맞췄습니다. 이기지 못한 게 억울한 경기였죠. 결국 베라르디의 1인 역습에 이어서 라스파도리의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이 골이 이번 경기 사스올로의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리노가 정말 운이 없었죠. 공격 보강을 위해 토리노는 펠레그리를 데려왔는데요. 하지만 오자마자 또 부상입니다. 그래도 사무엘레 리치를 영입한 것은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폴리와 로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4대2 승리입니다. 타미의 리그 적응이 계속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경기 첫 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골 역시 타미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임모빌레지만요. 최근 타미야말로 미쳤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6골을 몰아넣고 있는 중이죠. 타미야말로 미쳤습니까? 거기다 올리베이라도 골을 추가하고 자니올루가 급기야 4번째 골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무버지의 축구답지 않게 오랜만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이번 경기 로마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수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박스 안에서 맨마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실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슈팅력이 있는 바이라미를 아무도 견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가볍게 실점을 하게 됐죠. 그래도 올리베이라는 이번 경기도 참 좋았습니다. 한 골에 어시스트도 하나를 했는데요. 최고의 영입이 될 자질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밀란과 유벤투스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여전히 이번 경기도 부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한 센터백 라인을 들고 나왔던 밀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칼루르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센터백에서 좋은 정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밀란은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걸면서 유벤투스 라인을 완전히 내리게 만드는 데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유벤투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적은 찬스에서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라타에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라우비치의 활약이 앞으로 중요해질 유벤투스겠죠. 일단 공격수의 결정력이 중요한 유벤투스입니다. 반면 밀란은 토날리와 레앙 외에는 기본적으로 제 몫을 해주는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 질라탄은 또다시 부상으로 이른 시간 교체 아웃이 되고 말았고요. 이제 이 형님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에는 한 가지 경사가 있었습니다. 키에리니가 이번 경기를 통해 550번째 경기 기록을 달성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을까요?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를 토트넘에 넘기는 데 성공한 유벤투스입니다. 야, 이거 토트넘이 완전히 국가대표 호구가 됐는데요? 국가대표 호구다 이 씨발놈아. 어쨌든 자카리아까지 영입하면서 새 판을 짜기 시작한 유벤투스인데요. 남은 시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팀보다 현재 선수 영입이 필요한 팀이 바로 밀란인데요. 하지만 밀란은 돈이 이게 주머니에 없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24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